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뭡니까? 네, 두 번째는 북한의 양계장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양계장. 네. 닭 키우는 곳이죠. 네, 북한에서는 양계장이라고 안 하고 닭공장이라고 합니다. 닭공장. 네, 닭을 만들어내는 공장, 뭐 이런. 남쪽식으로 푸른 거예요, 지금 양계장이라고? 네, 그렇죠. 닭공장. 네. 그게 더 정감 있네. 근데 왜 느낌이 공장이라고 하면 기계가 막 돌아가면서 기계를 찍어내고 상품을 찍어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 광우병 촛불을 할 때 그 네. 느낌이잖아요. 공장식 도축, 네. 공장식 사육, 뭐 이런 그렇죠. 식의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인데. 어감이 좀 안 좋은데 북에서는 오리공장 뭐 이런 식으로 공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번에 준비한 양계장은 사리원에 있는 양계장입니다. 네. 연합뉴스 TV가 보도를 했는데요. 사리원 양계장의 특징이 있어요. 풍력과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예. 풍력, 태양열. 북이 바람이 많은가? 그건 알 수가 없죠. 아니, 동해 쪽 가면은, 네. 동해 쪽, 약간 이쪽, 속초 이쪽 가보면은, 거기 언덕배기에 이렇게 풍력 발전소를 돌리더라고. 네. 그래서 북은 더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네. 풍력과 태양열로, 네. 그걸로 공장 하나를 돌린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공장에서 근무하는 기사장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기사장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공장이나 기업소 같은 데서 기술 지도를 하는 책임자를 기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사장 정인철 기사장인데 수십 대의 풍력 발전소와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결합형 자연에너지 발전실도 공장 자체의 힘으로 꾸려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전력 관리 체계를 다시 정립해서 조명, 물 보장, 사료 공급, 청소 이런 것들을 모두 전력으로 자체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풍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랑 태양열에서 나온 전기랑 이게 합쳐가지고 네. 발전실을 운영하고 네. 이걸로 여러 가지 조명물, 사료, 청소 이런 다 한다는 거네요. 네. 자동화 되겠네? 그렇죠. 공장이? 그러니까 뭐 사료 주는 거, 물 주는 거, 청소하는 거 이런 게 다 자동으로 전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공장식이네. 네. 그러니까 공장이죠. 네. 이게 유명한 거예요? 이게 양계장이? 아, 사리원 양계장이 평양에 있는 양계장만큼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평양에 5개 양계장이 있다 그러거든요. 대형 양계장인데 네. 이런 데가 이제 제일 유명하고 사리원은 뭐 사실 지역이잖아요. 지방에 있는 양계장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김일성 주석도 그렇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현지 지도를 해서 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2008년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했고요. 거기서 정연한 종금 공급 체계 수립과 사육의 과학화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을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다 그래요. 종금이 뭡니까, 종금? 네, 종금은 종합금융이 아니고요. 종자닭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자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면 종마 있잖아요, 종마. 종마. 예, 그러니까 말 이제 혈통. 좋은 말을 낳기 위해서 좋은 순말을 구하잖아요. 예. 그런 걸 이제 종마라고 하듯이 닭도 마찬가지로 닭이 그 영원히 살면서 알을 낳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암탉을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좋은 혈통의 수탉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종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자닭. 네. 이거를 공급해야 된다. 네. 예. 그리고요. 북한이 이 양계장 닭공장이 상당히 대형화돼가지고 많이 건설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걸 현대화하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대화라고 하면 이 내부 시설, 인테리어 이런 걸 싹 다시 해가지고 자동화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위생 이루어지고 처리 있죠. 잘하고. 예. 그래서 북한 축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위생 문제에 상당히 발달해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남쪽의 전문가들이. 그래서 거기 시설들을 보면 이제 그런 배설물 문제 처리를 네. 뭐 기본으로 하는 거지 현대화로 보고 또 자동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시스템이 잘 거쳐진 닭공장이다 이런 건가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서 해결했다라고 해서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식으로 하면은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겠다. 그죠? 그렇죠. 알이든 뭐 닭이든. 네. 그죠? 생산비가 거의 뭐 석유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괜찮겠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북쪽의 닭공장 예. 특징 있다면? 일단은 대형화되어 있어요.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래서 주민들에게 왜 닭을 배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한두 마리씩 키워가지고 배급을 하면 이 사람 오늘 받고 저 사람은 다음 주에 받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예 대형화해가지고 수천 마리. 사회주의 특징인가? 근데 이게
자본주의에도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죠. 대형화, 대량 생산. 독점화되지 또.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이 일찍부터 이런 대형 닭 공장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대량 사육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닭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제 축산업의 특징인 거죠. 북한에 가장 많은 가축이 뭘까요? 닭 아닌가? 아닙니다. 땡. 돼지. 땡. 소. 땡. 오리? 토끼입니다. 토끼. 네. 토끼가 2천만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고기로 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토끼는 이제 고기도 있고 가죽도 나오고. 네네. 그래서 토끼를 가장 많이 키우고요. 북한이 풀 먹는 짐승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곡물 사료를 먹으면 곡물은 사람이 먹을 것도 부족한데 이걸 짐승 키우는데 쓸 수 없다. 그래서 어차피 풀은 사람이 못 먹는 거니까 풀 먹는 가축을 많이 키우자라고 해서 토끼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토끼가 2천만 마리고 그 다음이 닭입니다. 닭이 한 1,900만 마리 이 정도 있다 그래요. 그 다음이 오리. 오리는 한 500만 마리 정도. 이게 이제 국제 무슨 축산 기구에서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돼지, 염소, 거위, 소, 양 뭐 이런 순으로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뭐 이걸로 뭐 식량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대량 사육, 대량 소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본주의 방식하고 거의 형태는 똑같은데. 그래서 그렇죠. 2008년도에도 광우병 뭐 싸움 있을 때도 그렇게 자란 소들이 속성으로 길러지고 사료도 또 이렇게 동물 사료로 해가지고 이게 결국 이제 광우병을 발병시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육 방식 또 도축 방식에 대해서 또 문제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우려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 근데 그렇죠. 북의 이 사례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소량 생산을 해야 된다. 닭도 막 수천 마리씩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병 생기고 뭐. 옛날에 이제 농촌에서 집집마다 닭 몇 마리씩 키우듯이 그런 식으로 키우는 게 가장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이고 병도 안 생기고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그렇게 하기보다는 대량으로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모아서 키우는 것 같은데 그럼 반드시 발생하는 게 이 위생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내 이제 이 축산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북한의 축산업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위생 문제, 방역 문제 여기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이 발전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대량 사육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이제 노력을 오래전부터 기울이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확인되는 건 없어요. 그런 이제 축산물을 뭐 소비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들이 확인되지는 않고 그게 만약에 발생했으면 또 막 얘기했겠지. 그렇죠. 뭐 인권 얘기하면서. 그래요. 양 계장 얘기를 좀 해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이슈를 좀 다뤄봤고요. 저희가 좀 변화를 모색하고 있죠.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획기적인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실망하실 수 있는데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방송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좀 더 두고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또 일단 우선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